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강의를 듣고 실천한 동료 의사들도 혈당, 고혈압, 비만 등 다양한 질환이 호전되었습니다. 한 심장 전문의는 3개월간 식전 양배추를 먹고 체중, 혈당, 당화혈색소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150에서 98.6으로 당화혈색소는 5.8%에서 4.6%로 개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입니다. 일본에서 비만과 당뇨병의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전문의사 요시다 도시히데는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 끝에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는 방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양배추를 활용한 자연적인 혈당 관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나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의사들까지도 실천한 이 방법, 그 비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추천 식품은 양배추. 양배추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1년 내내 살 수 있어 언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양배추는 혈당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무리 없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슈퍼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과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소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체내에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도 화학 반응의 하나입니다. 효소에 주목하면 양배추는 단순히 포만감을 얻기 위해 먹는 식품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다른 채소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속 식이섬유가 위나 장의 벽에 달라붙어서 빠르게 분해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효소가 함유된 식품을 가열하면 효소의 활성이 사라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작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찌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니라 생양배추를 권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장 질환과 지방간에도 효과적. 예로부터 양배추를 가리켜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했듯이 양배추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큰 양배추 잎을 생으로 몇 장 먹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 피부 탄력이 좋아져 체중을 감량해도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체내 활성산소 억제 등 많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도 풍부합니다. 안쪽 잎, 특히 심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양배추에서 발견된 영양소로 별명은 케비진입니다. 위점막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혈당이 100에서 200mg/dB 정도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당뇨병 환자라면 양배추를 꼭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간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므로 간 기능 향상과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K, 단백질이나 세포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엽산, 뼈나 치아를 만드는 칼슘,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골밀도를 높여주는 칼륨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양배추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한 식품 목록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한 식품입니다. 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같은 겨자과인 브로콜리나 순무, 고추냉이 등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활성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암에 걸리기 전 이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강한 항균작용 및 살충작용 덕분에 위암이나 폐암, 결장암, 식도암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고추냉이의 탁 쏘는 매운맛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운맛이 거의 없는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고 난 뒤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화합니다. 양배추에는 식품을 가열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방지하는 효소인 페록시다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고 자양강장에도 좋다. 양배추는 한방에서 자양강장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입니다. 허약한 몸에 영양을 붙게 하여 영양불량이나 쇠약을 다스리고 특히 장의 기운을 돋우며 오장을 튼튼히 하는 데 처방됩니다. 또한 양배추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고령자의 건망증 방지나 노화로 인한 다리와 허리의 약화,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꼭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낮춘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공복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혈당 수치를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꿔 말하면 배불리 먹어도 적정 열량을 넘기지 않으면서 체중은 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실제로 직접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본 결과 고안해낸 것이 식전에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열량이 낮고 배가 부른 음식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식이섬유도 풍부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이죠. 당근이나 오이, 양상추 등 여러 채소로 실험해 본 결과 나는 생양배추를 먹었을 때 상당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 환자에게 권해도 환자가 만족하며 계속할 수 없다면 치료법으로는 실패이겠죠. 그래서 의학부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임상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먹은 뒤 평상시와 같은 식사를 해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5일 동안 실행했습니다. 실험에 이용한 채소는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 오이, 양파로 포만감 순위를 매긴 결과 생양배추가 가장 만족스럽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을 들여 양배추를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은지, 어떻게 잘라 먹는 게 효율적인지 등을 학생들과 거듭 실험했는데 그 결과 식사 전에 양배추 한 통에 6분의 1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먹는다라는 식사요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양배추의 6분의 1개, 약 200g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도입하면서 비만과 당뇨 치료 성공률은 급증했습니다. 내가 담당한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을 감량했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뭘 해도 살이 빠지지 않던 60대 비만 여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식후 혈당 수치가 400mg/dB를 초과했던 30대 남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범위 내로 진입했습니다.
이 외에 많은 환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 1. 매일 식전에 생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다. 먹어야 하는 양배추의 기준 분량은 한 끼에 양배추 한 통의 6분의 1, 약 200g입니다. 하루 3끼 양을 합치면 양배추 반통이 되겠죠. 아침, 점심, 저녁 3끼 외에 약간 배가 고플 때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됩니다. 2. 5cm 크기로 큼직하게 자른다. 칼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다면 5cm 기준으로 손으로 찢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씹을 때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크기이며 삼키기 전까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빨리 먹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이나 고령자의 경우 큼직하게 썰면 먹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 썰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10분 동안 잘 씹어서 먹는다. 양배추는 날 것 그대로 간을 하지 않고 10분에 걸쳐 잘 씹어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맛을 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 요령은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생양배추는 양상추나 시금치 등의 이파리 채소 중에서도 씹을 때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 데에는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결과 포만 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색과 영양 배합을 생각해 양배추와 함께 토마토나 오이, 양상추 등을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를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주름 없이 살을 뺄 수도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는 생양배추를 도시락통에 담아 휴대하기에도 편해서 실천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양배추를 실증내지 않고 먹기 위해서는 드레싱도 오케이. 양배추는 요리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먹다 보면 실증이 나서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적은 양의 소스를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레몬즙이나 폰즈 소스, 들깨맛, 매실맛 소스 등을 취향에 따라 선택해 뿌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소스의 열량과 염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판용 드레싱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름을 포함하지 않은 드레싱을 추천하지만 그런 드레싱 중에는 염분이 높은 것도 있으므로 성분 표시를 잘 보고 선택했으면 합니다. 드레싱이나 소스는 스프레이 타입 용기를 사용하면 소량으로도 확실하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추천합니다. 스프레이 타입 용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의 맛을 낼 때뿐 아니라 간장을 담아두고 회나 초밥을 먹을 때 사용하면 과도한 염분 섭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기름을 넣어 볶음 요리를 할 때 사용하면 불필요한 열량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한 맛이나 높은 열량은 과식,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항상 유의하도록 합니다. 생양배추가 물릴 때 가볍게 만들어 먹으면 좋은 식전 양배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아삭아삭한 채소나 콩, 두부 등을 올려 먹으면 영양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된장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 재료: 양배추 200g, 두부 300g, 된장 소스, 된장 1큰술, 맛술 1큰술, 생수 1큰술, 양파즙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1. 양배추는 5cm 크기로 썬다. 2. 두부는 으깨어 프라이팬에서 기름기 없이 노릇노릇하게 볶는다. 3.
된장 소스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4. 양배추 위에 볶은 두부를 올리고 된장 소스를 뿌린다. 팁. 두부는 프라이팬에 넓게 펼친 다음 은근한 불에서 볶으면 기름기 없이도 고소하게 볶아진다. 고소한 맛을 더해 양배추의 맛을 살려준다. 매실청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 재료. 양배추 200g, 병아리콩 불린 것 3큰술, 매실청 소스, 매실청 2큰술, 간장 1작은술, 식초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양배추는 5cm 크기로 썬다. 2. 병아리콩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 건진다. 3. 매실청 소스를 재료에 넣고 잘 섞는다. 4. 양배추 위에 병아리콩을 올리고 매실청 소스를 뿌린다. 팁. 병아리콩은 2~3시간 정도 찬물에서 충분히 불린 후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한다. 소량씩 준비하기 어려우면 한꺼번에 삶아 냉동 보관을 해두었다가 먹을 때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다. 병아리콩 대신 흰콩, 완두콩, 검은콩, 울타리콩 등을 곁들여도 좋다. 양배추 대신에는 익힌 채소를 먹자. 식전에 10분 동안 양배추를 먹어도 배가 많이 고프거나 양배추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비타민C는 잃게 되겠지만 가열조리에 익힌 채소를 먹도록 하세요. 입이 심심하거나 약간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단 음식에 손을 뻗기 쉬운데 그럴 때에도 익힌 채소를 먹습니다. 채소는 가열해도 열량이 낮기 때문에 공복감이 가라앉을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음식을 먹기 전에 익힌 채소를 먹으면 생양배추와 마찬가지로 혈당의 급상승이나 과한 열량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익힌 채소를 먹을 때는 이파리 채소나 뿌리 채소 중 당질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이파리 채소로는 시금치, 소송채, 경수채, 비타민, 청경채 등이 좋고 뿌리 채소로는 무, 순무, 우엉, 연근 등이 좋습니다. 계절마다 제철 음식이 영양가도 높고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콩나물이나 숙주, 완두순 등도 1년 내내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여 적극 권장합니다. 뿌리 채소를 익힐 때는 간을 약간만 해서 졸이거나 찝니다. 무나 우엉, 연근 등의 뿌리 채소를 넣고 국물에 소량의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 졸여냅니다. 여기에 닭고기나 연어 등을 추가해서 졸이면 풍미가 증가해 더욱더 맛있어집니다. 이파리 채소는 살짝 데쳐 나물이나 익힌 샐러드로 먹습니다. 밑반찬처럼 며칠분을 만들어두면 바쁠 때나 조금 배가 고플 때 언제든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채소 중에서 감자류, 호박, 옥수수는 당질이 많기 때문에 피합니다. 또한 아무리 채소라 해도 기름을 사용해 볶음 요리를 하면 고열량 음식이 되기 쉬우므로 삼갑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 동안 한다. 나의 식사 지도를 실천한 환자의 감량 성공률은 93%입니다. 이 중에는 5kg이나 10kg을 감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혈당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체중을 감량해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금욕적인 생활을 평생 계속해야 한다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식전 양배추 먹기는 고행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체중에서 불과 2에서 3kg만 감량하면 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식전 양배추 먹기에 돌입하면 3개월 만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기간만 식전에 양배추를 먹고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옵니다. 기한을 두지 않고 설렁설렁해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욕의 스위치를 켰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해두고 식전 양배추 먹기에 도전해보세요. 공복 시에는 언제나 양배추와 익힌 채소, 어묵 풍미로 졸인 곤약, 무, 당근, 우엉 등을 먹어도 됩니다. 공복 시에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져
감량을 계속할 의지가 생깁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기간 3개월. 실제로 따라해보면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만에 2에서 3kg 정도 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실천 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정도가 생활 리듬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딱 3개월 지날 무렵에는 아예 습관이 되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하면 된다. 이 생활도 나쁘지 않구나 하고 느낀다면 기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 생활을 쭉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면 좀처럼 실천을 단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생활을 유지하며 하는 둥 마는 둥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질질 끌며 애매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목표 달성 후에는 쉬거나 계속해도 오케이. 식후 혈당이 230에서 160대로 떨어졌어요. 체중이 5kg 빠지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에 돌입하고 3개월 후 체중이 3% 이상 줄고 혈당 수치도 내려갔다면 목표 달성입니다. 자신을 많이 칭찬합시다. 물론 계획한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거나 혈당 수치가 내려갔다면 더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표를 달성해낸 나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동안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혈당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능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간 지속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휴식을 취하며 조금씩 원래 생활로 돌아가도 그대로 계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살을 빼고 싶어. 조금만 더 하면 혈당이 정상이 되니까 계속해야지. 저만큼 피곤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계속하기를 권합니다. 다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 괴로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계속하면 요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자기 식욕이 폭발해서 원래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고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 계속하게 된다. 식전 양배추 먹기와 운동이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를 당연시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는 1년에 40회 정도 강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방문합니다. 강연을 하러 가면 반드시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 때문에 적정 열량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연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밥을 제외하고 먹습니다. 초과한 열량만큼 음식을 덜 섭취함으로써 신장 175cm, 체중 75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전 양배추 먹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비만, 당뇨병 전문의로서 살이 찐다면 환자를 볼 면목이 없기 때문이지만 18년간 계속했더니 당연해져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 통증, 고관절 통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식전 양배추 먹기로 체중을 관리하게 되면 이런 증상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을 감량해서 혈당 수치가 내려가면 동맥경화가 일으키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혈당 때문에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 두려운 생활은 이제 졸업하고 식전 양배추 먹기와 운동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일상을 즐기면서 사는 건 어떨까요? 3개월 실천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당뇨병은 아닌데 혈당이 높아서 늘 고민이었다. 우연히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매일 먹고 있다. 20년간 먹어온 당뇨약은 줄였다. 피로감이 줄고 우울증까지 개선되었다. 당뇨 환자는 소식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식전 양배추를 실천하고부터는 공복감에 시달리지 않아 좋다. 배부르게 식사하는데도 혈당은 떨어지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입이 심심하거나 배가 고플 때 양배추를 먹었을 뿐인데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다. 지금은 나보다 가족들이 더 챙겨 먹는다. 식전 양배추를 실천하고 나서 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당뇨 합병증의 공포로부터 탈출. 식전 양배추 먹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실천했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자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강의를 듣고 동료 의사들도 실천했는데 모두 혈당은 물론 고혈압과 비만, 각종 질환까지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장과 혈관 질환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체중뿐만 아니라 혈당과 당화혈 색소까지 정상이 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50에서 98.6으로 당화혈 색소는 5.8%에서 4.6%까지 떨어졌지요. 선생님은 CT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성도 발견되었습니다만 살을 빼고 그런 위험 요소가 사라졌고 당뇨병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6개월간 매일 식전 양배추 먹기와 운동을 실천한 결과 체중을 무려 40kg이나 감량했고 공복 혈당은 284에서 85로 당화혈 색소는 11.1%에서 4.9%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간 맞았던 인슐린 주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은 처음에는 체중이 줄고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것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과 체력이 좋아지면서 앓고 있던 만성 질환까지 개선되어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무기력증, 피부 건조, 시력 저하, 손발 저림 등의 불편한 증상도 함께 좋아집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사실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잡으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각종 만성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해결된다. 예비 당뇨 환자나 초기 당뇨병 환자 중에는 내장 지방이 많아 배가 불룩 나온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불룩 나오는 큰 원인은 내장 비만, 즉 내장 지방을 잔뜩 끌어안고 있어서 지방세포가 증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나 이소성 지방 등의 지방 과다가 당뇨병 발병의 원흉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잘 지키면 혈당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체지방도 줄어듭니다. 특히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성은 1주에서 2주만 실시해도 허리 둘레가 달라집니다. 고혈당의 비만이면 더욱 비만을 부른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의 지방세포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증식해서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나쁜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도 인슐린의 효능이 저하되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고 인슐린을 점점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만성화되면 췌장에 피로가 쌓여 결국에는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마른 사람의 작은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의 연소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여 인슐린의 효능을 높이는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지방분해 호르몬 혹은 장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좋은 물질입니다. 신기하게 같은 지방의 지방세포라 해도 증식해서 비대해진 경우와 작고 아담한 경우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처럼 뱃속에 숨어있는 지방세포에는 정반대의 양면성이 숨어 있습니다. 고혈당의 상태로 비만을 방치하면 지방세포가 점점 증식하고 비대해지면서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비만도 가속화되는 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지방세포의 양면성을 이용해 살을 뺀다. 건강의 악순환을 멈출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포의 양면성을 잘 이용하여 비만세포를 줄이고 작은 지방세포를 아군으로 만들면 건강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높아 예비 당뇨 환자로 진단받았던 30대 남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간 실시하고 나서 식후 혈당이 185에서 123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92kg에서 86kg으로 6kg 감소했습니다. 평소 비만 체형으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는데 혈당 관리를 하다 보니 비만까지 해결되었다며 즐거워했지요. 단언컨대 혈당이 높고 뚱뚱하며 예비 당뇨 환자나 초기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분은 약간의 노력만으로 비만을 해소할 수 있고 건강의 악순환을 건강한 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순환이 궤도에 오르는 기준은 3개월, 현재 체중에서 3% 정도를 감량하면 됩니다. 100kg 사람이라면 3kg, 80kg의 사람이라면 2.4kg을 감량하기만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2에서 3kg 감량하기만 해도 증식해 비대해진 지방세포가 작아져서 나쁜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거나 전혀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나쁜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면 인슐린은 원래의 힘을 되찾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해도 바로 내려가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상지질혈증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3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면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을 말합니다. 이 중 하나만 발병해도 골치가 아픈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속 지질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등이 있으며 이 물질들은 몸을 구성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포막이나 호르몬의 재료, 에너지 저장고, 몸의 기능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질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거나 간에서 만들어지거나 해서 혈액 속에 일정량이 존재하도록 조절되지만 과식하거나 조절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지질혈증이 일어납니다. 이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적어집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뇌심혈관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도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이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더욱 상승합니다. 혈당을 낮추면 연동하여 개선할 수 있다. 아직 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예비 당뇨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쪽이 연동되어 갑자기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혈당을 낮추는 식생활과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만이 내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연동해서 악화된다고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연동해서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혈당을 개선하여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이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심혈관 질환 발병을 약 30%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혈당치를 낮추면 이상지질혈증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내가 진료한 환자들 가운데서도 혈당을 낮췄더니 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동시에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해온 환자들 중에서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아예 끊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염증의 위험이 낮아진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내에 침입하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항상 싸우는 감염 방어기구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면역 시스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 속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감염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나 세균은 당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혈당인 환경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당을 먹이로 삼아 점점 증식하게 되므로 감염증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또 고혈당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도달하기 어려워져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백혈구도 병이 생긴 곳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체내의 저항력이 약해져 회복의 시간이 걸립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약을 먹어도 병이 생긴 곳까지 정확히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집니다. 더욱 곤란한 일은 피치 못하게 감염증에 걸린 경우 인슐린 작용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이 분비되어 혈당이 더욱 상승하므로 당뇨병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감기가 한순간에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감염증도 마찬가지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우리 몸의 상재균은 건강할 때는 몸에 무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재균 때문에 반복해서 감염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혈당을 낮추고 면역력을 회복하자. 일상 속에서 감염증의 습격은 실로 다양합니다. 호흡기 감염증에는 감기, 기관지염, 폐렴, 결핵 등이 있고 요로 감염증에는 방광염, 신우신염 등이 있으며 피부 감염증으로 칸디다증, 무좀, 모음백선 등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는 충치균이나 각종 잇몸 질환이 감염증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담낭염, 악성 외이도염이나 비염 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염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을 높이는데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체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증의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하게 높은 혈당입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없지만 고혈당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괜찮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폭식과 과음을 피하고 혈당을 낮추는 식사와 운동을 시작합시다. 약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의학의 진보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도 약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된 효능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게 하는 것과 혈액 속의 당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도 혈당을 낮춰서 심각한 저혈당을 일으키거나 혈당은 낮추더라도 식욕 항진을 일으켜 비만을 초래하는 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췌장을 망가뜨려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로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기초대사가 떨어져 젊었을 때와 같은 식생활이나 운동량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체중은 늘어나고 혈당 수치도 올라갑니다. 혈당을 높이고 있던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은 채 약에만 의존해서는 혈당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된다면 점점 약을 줄이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가운데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싫어서 또는 약 복용의 위험성을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당뇨병 초기 환자인 경우는 약을 끊었고
중증 환자인 경우는 복용 중인 약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사실 약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줄여야 저혈당 위험도 낮아지고 고혈당으로 조직이 손상되거나 혈관이 망가져 합병증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질 테니까요. 그러나 혈당은 언제나 변합니다. 수치가 좋아지거나 잠시 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방심하면 체중도 혈당 수치도 증가합니다. 반동을 불러오면 이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원래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진심을 담아 의욕 스위치를 켜자. 당뇨 합병증은 무섭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길 권합니다. 삶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 의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해 본인이 의지를 확고히 한다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의욕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이나 어쩌다 보니로 시작하는 것은 오래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의욕을 불태우기 위해 우선 지금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써봅시다. 장점이란 지금 생활에서 즐겁고 편안하고 쾌적한 것입니다. 단점은 괴롭고 귀찮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모였다면 이대로의 생활을 계속했을 경우 지금부터 내 몸에 미치는 영향과 단점에 관해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의욕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연식품을 활용한 간단한 방법으로도 단순히 혈당 조절을 넘어서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